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미증시는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젠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지금 미증시의 하락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도 많이 드리고 정확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모르고 대응하면 추격 매수에 고점에 물리고 빠질 때 겁먹고 손절 도망가다가 낭패를 겪고 기회도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증시의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관세 노이즈에 의한 정치적인 변수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여전히 그 어느 지표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고 둔화는 맞지만 시장에서 난리치고 우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통 미증시가 10% 이하로 내려오면 약세장이라 말하는데요. 이하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치고 만일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미증시는 추가 하락으로 갈 것임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10% 수준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치이고 더 밑으로 얼마나 하락할지는 향후 경기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하기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확인과 대응의 영역임을 아시면 됩니다. 전 계속해서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니고 둔화 정도인데 이 둔화도 강중약에서 약 수준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반영된 수치가 10% 수준의 하락 지점인데 지난주 목요일까지 3% 수준까지 빠졌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된다고 했고 또 만일 다이렉트로 추가로 하락이 나와서 나스닥 월봉의 20개월 선만 6,700선까지 바로 빠진다면 올해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말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바로는 안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향후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려올 때 이중바닥상 바닥을 만드는지 아니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 차트 참조,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 수준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인데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둔화가 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둔화가 지금은 강중약에서 약수준인데 중강으로 올라가고 또 예상외로 침체가 온다면 20% 30%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니 지켜보면서 확인 대응하는 것이 정석이라 해서 지금은 침체가 아니고 약한 둔화로 보기 때문에 또 관세 노이즈로 보기 때문에 10% 수준에서는 반등 영역이고 매수가 맞는 거고 향후 반등 이후 전저점에서 이중바닥인 늑상바닥인지 지켜보고 만에 하나 이탈을 하게 되면 이때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저가 분할매수로 대응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나라 말아먹고 경기 침체가 오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번 반등 이후 다시 내려올 때 저가 매수를 못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향후 계좌는 천지 차이가 될 것이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미증시의 향방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운 송지수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계속 강조해드린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이격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9초반에서 어김없었고요. 또 2060대 크로스 하면 반등이 나온다 했는데 이 반등이 주말부터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해서 반등의 목표치는 당연히 21선까지로 보면 되고요. 이후 전저점에서 이중바닥상 바닥이냐 아님 전저점을 이탈하냐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든 후자든 미증시는 올해 박스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일봉 6121선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죠. 이것의 중요성을 아셔야 한다 했습니다. 6121 골크의 의미는 중장기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3천 가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등락과 변동성은 여전할 거지만 점진적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일봉 6121 델크로스 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의미는 중장기 하락이란 거고요.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얘기하는 놈들이 없더라고요. 또 차트도 역배열이고요. 여기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박스권인 거고요. 재수 없으면 질질거리면서 쭉쭉 빠지는 거겠죠? 나중에 차트 또 설명드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봉 이놈도 6121선 델크로스 나고 있죠. 차트도 역배열 초입기고요. 애플 일봉 이 놈은 아직 델크로스 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다운 송지수 일봉 일봉에서는 우상향 박스권 채널을 이탈한 게 보이시죠. 둔화는 맞다라는 거지만 그래 주봉 월봉을 보면 여전히 위 그림처럼 박스권이라서 결국엔 미경기는 여전히 좋고 우상향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미증시의 대장들이 모두 6121선 델크로스가 났다는 건 중장기 하락이라는 거고 또 이건 미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데 미증시가 여기서 당하게 다시 신고가로 각오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경기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둔화는 확실하게 올해는 박스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서 핵심인 겁니다. 또 해서 미장 빅테크 등의 종목들도 지켜보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만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는 답이 나오는 거고요. 또 미증시가 이런데 우리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단 우리도 돈을 풀고 유럽, 중국 등이 돈을 막대하게 풀면서 경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너무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상향 박스권이라 보면 되고요. 지금 차트까지 상세하게 핵심을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참을 앞서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 잘 아시죠? 이번에도 미증시 반등이 나오고 우리도 강하고 하면 또 3천 갔니? 대세 강세당하면서 난리를 치것이고 그러면 또 끝없이 가는 줄 알고 막 추격 매수하고 하겠죠. 전혀 아니란 겁니다. 점진적 우상향은 하드의 등락과 변동성은 여전히 있기에 일정 수준 오르면 비중 줄이고 다시 내려오길 기다리고 이어 반복하면서 우상향 박스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지수를 올해 3천까지는 아니고 2,900 정도는 개인적으로도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데요.
만일 정권이 바뀌고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요한 상법 개정에 제대로 완벽하게 실현이 된다면 3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하고요. 그럼 당연히 인덱스가 이끌 것이고 인덱스는 당연히 3전이겠죠. 그리고 장이 우상향을 하면 지적 성장이 강한 업종은 꾸준하게 제갈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주원 방산 전력기기도 한 방에 급등한 게 아니고 실적 성장성이 받쳐주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대박이 난 거죠. 이런 주도주 섹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올해 새로운 주도도 당연히 탄생을 할 것인데 이들을 지금 가능성 높은 놈들을 부지런히 줍줍을 해놔야 한다는 거고요. 이 후보들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주도주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후보들을 두루두루 사모으다가 나중에 이게 주도주다 라고 확신이 서면 그때 불타기를 하던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향후에는 인덱스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바닥을 박박히고 있고 향후 좋은 모멘텀들이 즐비하고 차트상으로도 변곡이 임박한 3전이 이끌 것임을 무조건 사두셔야 하는 겁니다. 아주 묵직하게 계좌 주춧돌, 다른 이슈, 테마 개별 종목으로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1, 20%라도 이놈을 크게 베팅해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목을 살 때보다 35배로 사야 한다고요. 해서 종목을 10% 수익 냈다 치면 인덱스는 3050% 수익 낸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정차도 여전히 좋고 고개를 슬슬 돌리려 하고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위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한익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적으니 3전을 받쳐줄 놈은 이놈일 가능성이 높겠죠. 음식류는 우리 기업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강조한 지가 작년 내내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가장 무거웠던 CJ제일제당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했으니 말다한 겁니다. 화장품도 움직이긴 하는데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본격적인 시작보다는 순환 매일 가능성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단 무조건 ODM주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지주나 자산주 등이 수혜를 본 건데 벌써 움직이고 있죠. 코오롱이 급등이고 LS도 주말엔 CJ도 고프존 유리놀등승도 급등하고요. 대형주가 일단은 움직이지만 중소형주들도 서서히 움직일 것임을 아시고 진정한 대박은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것 아시고 준비 잘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증권주는 미래에셋증권이 신고가를 내고 있죠. 밸류업의 중심은 증권주라고 했습니다. 올해 주도주 가능성 당연히 열어둬야 합니다. 한한영주도 잘 봐야 한다고 했죠. 미디어 기획사를 보면 되는데요. 다들 개별 재료들도 있고 해서 그런가 잘 안 빠집니다. 주원시마다 잘 노리시면 됩니다. 주원 방산 원전 전력기기 로봇바이오는 쳐다볼 필요 없고요. 급락 변동성이 나오면 단타 초란타로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공매도 때문에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하고요. 단 이 중에서 원전은 다른 놈들보다는 좀 덜할 수가 있는데요. 투병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학에너지 등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는데 조정식 가담을 해볼 수는 있지만 주력으로 갈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중장기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유력한데 단기는 종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일일이 맞출 수 없기에 좀 사서 가져가는 방법이 최고라 했습니다. 건설주도 경기 부양과 SMR 이슈가 있기에 조정 시에는 잘 봐야 하지만 역시 주력은 아니다. 알래스카 이슈로 포스토그룹이 여전히 강한데요. 이놈들도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되었기에 지금 막 따갈 건 아니고 조정 시에 나오는 이슈나 뉴스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정석임을 아십시오. 강원주들은 여전히 강한데요. 이 모멘텀은 실제 수두로 이어질 수 있기에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 이에 조정 시에는 접근해도 된다 하겠습니다. 해운주도 모멘텀이 여전하기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목은 딱 하나죠. 2차전지는 삼성 SDI 유증 이슈로 또 때려맞고 있는데요. 갈만하면 발목을 잡고 있죠. 분명 나올 호재도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 해서 매수 관점은 맞다 보는데요. 그렇다 해서 무리에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미국발 협력 이슈를 기다려 볼만한데요.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걸 총매로 바닥을 치고 강하게 갈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소장은 섹터도 많고 종목도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 딱 집어서 승부 본다. 이건 전혀 아닌 거고요. 대장인 3전이 못 가면 이놈들도 소용없는 거기에 일단은 3전을 묵직하게 배팅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손댈 자리는 아니라고 했죠. 공매도 타겟 1순위입니다. 사실 2차전지가 변수만 없었으면 벌써 크게 빠졌을 겁니다. 암튼 이런저런 학회 이유로 버티고 있고 또 20말 HLB FDA 승인 이슈가 있죠. 만에 하나 불발이 되면 이걸 총매로 본격적인 하락 변동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주말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대한전선은 큰일을 한 거죠. 이런 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한 방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조정시 잘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 상장한 서울보증보험도 배당이 대박이죠. 이것도 밸류업의 일환이라 보시면 되고 신규주의 트렌드에 맞으니 좀 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에 우리가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된다고 하죠. 이런 증시에도 부정적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본질은 중국인데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내일 상세하게 장중리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튼 지금은 올해 주도주를 잘 발굴해서 쌀 때 부지런히 사놓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매매해서 1, 20% 수익 내고 하는 건 전혀 중요치 않고요. 주도주를 부지런히 사둬서 올해 크게 대박을 내서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2시간 반에 거쳐서 시황을 씁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 추바끈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